안녕하세요. 위브스튜 대표 박희용입니다. 오늘은 그 소셜미디어의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의 활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매일 쓰세요? 글들? 아니면 일주일에?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블로그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오래될수록 좋죠. 네, 그리고 컨텐츠 자체 유통기한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이야기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 스토리는 영원할까요? 밴드나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이 쭉 갈까요? 앞으로 한 몇십 년 이상? 그죠? 싸이월드가 떴다가 사라진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도 어느 시점 지나면 사라질 거거든요. 그죠? 그 블로그는 어떨까요? 예, 블로그는 그냥 주식, 쌀, 밥. 쉽게 말씀드리면 이 SNS 쪽에서 블로그는 그냥 밥이에요. 밥이고, 나머지 SNS, 소셜미디어들은 반찬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찬은 계속 바뀌지만 주식인 밥은 계속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블로그 가장 좋은 점은 나만의 매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블로그는 실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SNS 시대의 블로그는 검색과 네트워킹의 1타 2피다. 잘 아시겠지만 2010년 이전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죠. 2010년 이전에 대한민국에 안 계셨군요. 2010년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특히 처음에 우리나라 트위터를 2010년에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하다가 재미없으니까 바로 페이스북, 그죠? 하다가 조금 있어가지고 카카오톡, 카카오스톡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2010년 이전에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리고 제가 따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답이 안 나왔어요. 2010년 이전까지. 그래서 블로그로 마케팅을 한다고 하는 건 일부 파워 블로그들 외에는 일반인들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바뀐 거예요. 제가 그 블로그에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걸 포스팅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글을 쓰게 되면 어떻게 그 다음에 저장이 돼서 나중에 검색 엔진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바로 어떻게 하죠? 제 페이스북으로 링크 걸 수 있죠.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죠. 카스로 보낼 수 있죠. 밴드로 보낼 수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리얼타임으로 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해요?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그렇죠. 글을 쓴 다음에 홍보하죠. 예전에는 조금 특별한 사람들만 했어요. 농촌에서도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 또는 DSLR 카메라가 있는 디지털 카메라 있는 사람들만 했었거든요. 몇몇 분들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하세요. 블로그를 조금 잘 운영하기 위한 그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키워드를 뽑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10월에 한참 수확하는 게 뭐예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고구마. 여기 보시면 고구마라고 하게 되면 그 지금 보시니까 68만 원 정도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는 월간 조회수의 PC가 32,000이죠. 모바일은 보이시나요 혹시? 감사합니다. 이게 뭘까요? 사람들이 그 고구마로 검색하는데 PC보다 모바일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SNS 많이 하시죠? 카카오 스토리를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밴드를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페이스? 선생님 페이스 많이 하세요? 선생님은 밴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람들이 이 SNS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인가 끄집어내 오셔야 돼요. 일단 먼저
제 페이스북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제 페이스북에서 일단은 샵 고구마라고 글을 썼어요. 샵 고구마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쭉 나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체험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말에. 그래서 샵 고구마라고 하면 고구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겠죠. SNS에 글을 쓰실 적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글을 쓰는데 누구나 다 보아도 돼요 라고 하는 디폴트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친구만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설정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나만 볼래요 라고 하는 것들.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보세요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보세요 하고 쓰는 글들은 검색하면 검색이 된다라고. 지금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SNS 채널인데 누가 가장 많이 할까요? 감사합니다. 여대생, 20대 여대생, 그리고 연예인들. 근데 이제 호박고구마가 다이어트 제품이라고 하면 이 농촌에 있는 일상과 이 인스타그램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요. 그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올리는 공간이에요. 사진을 올리고 간단하게 몇 마디 얘기를 하고 조금 있다가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인스타그램 설치를 하셔가지고 한번 써볼 건데 얘는 되게 간단해요. 그러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네이버 통해서 트렌드 쪽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스 입사의 책 같은 거 보시고 마지막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쭉 검색해 보시게 되면 아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제품을 그 농산물을 판매함에 있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한테 다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셔야 돼요. 혹시 뷰티 플러스라고 써보셨나요? 뷰티 플러스는 셀카뿐만 아니고 뷰티 플러스 앱을 활용하셔서 농산물을 찍어도 뽀샵을 시켜줘요, 얘가. 셀카만 찍으셨죠?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제 한번 찍어보세요. 그 제가 선생님들 위해서 선생님들 그 스마트폰에 보면 사진 되게 많이 있죠. 사진을 백업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꽂아서 PC로 하는 방법 있죠. 이거 말고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첫 번째는 요거를 한번 찍고 나서 감탄사가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엔드라이브라고 들어보셨나요? 엔드라이브? 그러니까 엔드라이브는 네이버 엔드라이브는 30기가까지만 공짜예요. 얘는 무제한인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Gmail 사용하세요. Gmail 사용하시게 되면 구글 포토를 설치하시면 되는데 얘는 와이파이 환경에서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구글 포트를 설치하시고 나셔서 집에 가서 집에 다 무선 인터넷 하시죠. 그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양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틀, 어떤 분은 3일 걸리는데 모든 사진이 다 올라가고 이게 연도별로 다 쭉 분류가 됩니다. 그 소셜 미디어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는 부분이라서 잠깐 어려우시겠지만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사진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얘가 100%를 꽉 차게 되면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죠. 그렇다고 사진을 지우자니 가슴이 막 쓰리죠. 아, 이게 내 사진, 그죠? 그래서 어쩔 바에 막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네이버를 만약에 자주 사용하시게 되면 네이버 N 드라이브를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설치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글 많이 사용하시면 구글 포토를 스마트폰에 설치하시면 돼요. 얘를 설치해 놓고 나서 와이파이 환경에서 동기화를 시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사진이 전부 다 위로 업데이트가 돼요. 다 올라가지만 여기에 있는 사진이 사라지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네이버 엔드라이브도 여기에 있는 사진이 다 올라가지만 사라지진 않아요.
이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제가 만약에 네이버 엔드라이브나 구글포 설치해놨잖아요. 그죠? 둘 다 올라가거든요. 둘 다 올라가는데 최종적으로 다 올라갔는지는 어떻게 해요? 네이버 엔드라이브에서 확인을 쭉 해보셔야 되고 구글 포트에 가서 확인을 쭉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지워요. 여기 있는 게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그거 설치하셨나요? 뷰티 플러스? 찍어보셨어요? 근데 왜 아무도 감탄사가 안 나오죠? 잘 안 나왔구나. 자, 이제 포토 원더를 설치해 주세요. 별사탕. 요 포토 원더라고 한글 치시면 되거든요. 한글로. 한글로 그냥 포토 원더라고 치시면 돼요. 포토 원더. 자, 포토 원더를 설치하시면 제가 몇 가지 기본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선생님들 스마트폰 안에는 선생님들의 농작물이 들어가 있죠. 자, 제가 포토 원더 사용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그 듣고 나서 뭘 하시냐면 선생님들 스마트폰에 있는 농작물 사진 하나 꺼내셔가지고 거기다가 뭔가 글 써보세요. 그 작업 해서 그거를 블로그에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 내 칵스나 카톡으로 보내도 돼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편집. 선생님, 잠깐 저를 보세요. 예, 편집이 있고요. 콜라주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근데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 편집은 저희 사진을 편집하고 사진에 글 쓰고 하는 거는 편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찍은 사진을 9장까지 결합시키고 싶으면 콜라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사과, 호박 하나, 고구마 하나, 무 하나, 사진 3장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진 3장을 콜라주로 합쳐서 어떻게 해요? 편집해서 하면 되죠. 삼총사 해서 얼마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편집을 넣어요. 편집. 이거 보이시죠? 편집이라고 메뉴 보이시죠? 편집을 누르시면 눌러보세요. 편집 누르셨나요? 그러면 위에 또 메뉴가 뜨죠? 이 중에서 아니 자르기가 아니고요. 아웃포커싱입니다. 아웃포커싱. 보이시나요? 아웃포커싱? 눌러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니 가운데가 심의한 게 아니고요. 그 아웃포커싱. 아웃포커싱은 선형과 원형이 있는데 아웃포커싱 하시게 되면 내가 포커싱 준 것만 예쁘고 나머지 흐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과를 포커싱 하고 싶으시면 사과 쪽에다가 아웃포커싱 딱 두게 되면 나머지 것들 어떻게 뿌여지고 사과만 딱 예쁘게 나오죠. 이거를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사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사진을 자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자이크 있죠. 모자이크. 모자이크 뭐냐면 보기 쉬운 사람 지워버리고 그냥 막 지워요. 보기 쉬운 사람 지워버리시면 돼요. 이게 모자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 꾸미기 보이시죠? 예, 꾸미기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말풍선. 눌러보세요. 말풍선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이거 예, 이제 클릭해서 쓰시면 돼요.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예. 아, 그 다음에 꾸미기에 보시게 되면 그거 있죠. 액세서리. 선생님들 이 꾸미기에 보면은 그 액세서리라고 보이시나요? 별사탕 같은 것들. 액세서리는 뭐냐면 그 악마 뿔이나 안경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씌울 수 있어요. 사진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데코 있죠. 데코는 뭐냐면 이 프레임은 사진에 액자를 씌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라주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 이제 잠깐만 저를 보시면 V를 누르면 얘는 저장이 돼요. 그런데 갤러리에 포토 원더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서 그 폴더로 저장이 되고요. 원문대로 남아 있고요. 얘는 한번 저장하게 되면 수정 안 돼요.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콜라주를 눌러보시게 되면 최대 9장까지 사진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주를 한번 눌러봐 주세요. 콜라주 누르셔가지고 사진 9장을 가져와 보세요. 이 각각의 메뉴를 눌러보시게 되면 또 위에 메뉴들이 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되게 다양한 유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콜라주로 사진을 3장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 바꿀 수 있어요. 그걸 누르면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을 누르면 새로운 사진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갤러리에서. 아직 선택이 이거를 배우시게 돼 응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고구마를 생산했잖아요. 그죠? 고구마 한 박스를 찍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테두리를 만들고 고구마 한 박스에 있는 가격과 연락처를 적고 그죠? 그 어떻게 해요? 바로 단톡 카카오톡의 단체 방을 만들어서 확 날려버리죠. 친구들한테. 야, 주문해라라고. 봐라. 밴드에 올릴 수 있죠. 편집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자, 지금부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인스타그램인데 조금 있다가 한번 원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를 받아보실 거예요.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 하지 않는 분들은 이메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이제 할 수 있겠죠? 기업들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요. 명언 같은 것들. 명언은 많이 할 수 있죠. 네이버에 보면 많잖아요. 그죠? 저걸 내가 쓸 거예요. 포토 원더를 활용을 해서 여기 들어간 사진은 선생님 동네 사진. 그럼 딴 사진 쓰면 안 돼요. 이런 거 할 적에 우리 동네에 뭐예요? 사계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는 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주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정리해 말씀드리면 검색하시죠. 네이버로. 스마트폰 네이버로 아침에 농사를 가시면서 네이버로 어떻게 해요? 명언을 검색하세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명언을 어떻게 해요?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다 붙여놓으시고 그죠?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풍경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토 원더에 편집 눌러서 내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오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약간 편집하면서 내가 아까 적어놓은 명언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리죠.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만약에 때가 조금만 있으면 막 상할 것 같아요. 이거 5일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다 버려도 어떻게 하세요? 예, 그 얘기 땡처리 프로모션. 땡처리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요. 내가 감자를 수확했는데 얘를 저장하자니 저장고도 없고 그렇다고 얘를 버리자니 좀 아깝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 땡처리, 일명 프로모션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이제 만들 수 있겠죠? 포토 원더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포토 원더를 가지고 사진을 편집을 해서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데 저희는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가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응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모든 것들은 항상 끝에 질문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이 해시태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해시태그라고 하는 건 제가 샵 박흉이라고 하면 다 검색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방법이 뭐냐면 인스타그램에다가 쓰시면 돼요. 샵 아산 누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해시태그가 있는 게 뭐냐면 샵 하고요. 먹스타그램이라고 쓰거든요. 이 앞에 인자를 빼버리고 먹혔어. 먹자. 샵 먹스타그램 이라고 하면 샵 먹스타그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컨텐츠 다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 해시태그를 활용한 마케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개인 브랜딩을 하시려고 하면 남들이 쓰지 않는 거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다 먹어요. 트위터도 먹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판매하고 있는 농작물도 많이 노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샵 고구마, 샵 추석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면 개인 브랜딩도 되고 내 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 해시태그를 잘 활용하시는 분은 많지 않고요. 물론 이거는 일반적인 기업도 마찬가지로 많지가 않아요.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해시태그 마케팅 성공하시게 되면 아마 농민신문인가 거기 실리시겠죠. 해시태그 마케팅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지하게 하지 마시라고. 좀 재미있게. 재미있어야 돼요. 재밌게. 그러려고 하면 고구마 중에서도 못생긴 고구마도 많잖아요. 그죠? 재밌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약간 편집을 좀 하세요. 포토 원더에서. 그죠? 재밌는 농작물도 하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현실. 대한민국 행복한가요, 살기? 예. 두 분만 행복. 야, 훌륭하십니다. 그죠? 나머지 분들은 더 예. 어쨌든 사람은 되게 많이 행복하지만 그 행복한 사람들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때로는 가볍게, 가끔은 진지하게. 하지만 가벼운 게 조금 더 재밌고요. 그리고 기념이 될 만한 일.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떨이 했어요. 내가 감자가 5박스 남았는데 떨이에서 다 팔았어요. 그럼 여기 쓰시면 돼요. 감자 5박스 완판 기념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게 뭐예요? 기념으로 댓글 달시면 축하 댓글 달시면 뭐예요? 나머지 찌끄레기 반 박스 이렇게 공짜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왜 이런 표현 썼냐고 하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알거든요. 이게 기다 아니다고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기념이 될 만한 거 이거예요. 오늘 우리 와이프 생일이니까 생일 기념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쌀수확, 그래서 초코파이. 이렇게 가끔은 기념일도 만드시면 돼요. 선생님들은 무엇인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농산물을 가지고 있고 줄 수가 있다고. 이건 되게 크신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만 잘 주시면 이게 정말 잘 퍼져요. 왜냐하면 농산물은 먹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내가 있는 농작물을 어떻게 잘 전달해 주고 나눠 줄 것인가. 네. 그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농사 짓는 거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으시면 봄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시잖아요. 똑같은 이치로 들어갑니다. 얘도 농작물을 키우듯이 애정을 쏟지 않으면 자라다가 죽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렸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만다라트라고 교재 있죠? 뭘까요?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아까 우리가 고구마 했죠, 고구마. 고구마는 다이어트고요, 그죠? 고구마는 행복이고, 고구마는 건강이고, 또 고구마는 뭐예요? 사랑, 추억이고, 웰빙이요? 또 하나만 더 주세요. 고구마는 돈. 네, 고구마는 돈이죠, 그죠? 고구마. 또요. 정, 그죠? 감사합니다. 역시. 자, 그러면 자, 이 만다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 가운데다가 주저를 고구마를 놨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다이어트가 있죠. 이 다이어트를 빼요. 똑같습니다.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뭐예요? 다이어트는 생각나는 속성. 땀. 여유. 그죠? 여유 있는 사람이 다이어트 하죠? 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뭐좀 그렇죠, 그죠? 무한하게.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아, 그죠. 배고프죠. 날씬함, 그죠? 날씬함, 인내, 인내, 끈기, 시간, 자신감. 자신감. 감사합니다. 자, 요것만 가지고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만다라트는 원래 그 목적에 이르는 기술이에요. 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상 툴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고구마에 대해서 무엇인가 글을 쓰고 싶어요. 아니면 또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고구마에 대한 이름을 짓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지금 농사 짓는 고구마에 대해서 글 써보시라고 말하면 어쩌라고. 고구마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도대체 쓸모이 뭐였어요. 그죠? 라고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고구마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따져보면 우리는 총 몇 개예요? 벌써 8개죠. 8개의 문장 또는 8개의 블록에 글이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고구마는 다이어트다. 왜냐하면 이러저러해서 고구마는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식품이다. 그죠? 고구마는 돈이다. 왜냐하면 내가 고구마를 키워가지고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으니까 고구마 나에게 돈이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당신에게 돈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구마는 정이다. 왜냐하면 겨울날에 엄마 아빠와 같이 화롯가에서 고구마를 구워서 잘라서 먹는 거죠.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다이어트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나중에 고구마란 그 날씬한 다이어트를 뭐 이렇게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들을 섞는 거예요. 자신감, 날씬한 다이어트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이게 위에 3개의 박스, 가운데 3개의 박스, 밑에 3개의 박스. 엄청나게 많은 고구마에 대해서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고구마의 처음에 이 고구마라고 하는 농작물의 속성값만 잘 뽑아내시게 되면 남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한 글을 블로그에다가 쓴다고요.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이게 만다라트 활용법이고 제가 오늘 그냥 가볍게 이런 겁니다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뭐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